인간 헌터 추적극 마우스. 정바른과 성요한이 바뀌게 된 이유는 비현실적이지만 엄마들끼리 동의하에 바꿔치기 한 걸로 드러났죠. 같은 사페 유전자를 갖고 있던 소년 우형철이 엄마를 밀어뜨리는 걸 목격한 연구원 부인 간호사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아기를 잘 키워보겠다는 신념도 한순간에 무너졌는데요. 성지은이 서로 아이를 바꿔 기르고 괴물이 될 것 같으면 처단하자는 제의를 연구원 부인은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지은이 낳은 아이가 헤드헌터 한서준의 아들이라는 걸 연구원 부인이 몰랐던 건 아닐까요? 성지은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연구원 부인 간호사는 어떻게 그 잔혹한 헤드헌터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키울 용기가 생겼을까요? 정말 알리지 않았다면 성지은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한서준이 헤드헌터지만 성지은에게 맞는 소리를 했죠. 성요한은 네가 죽인 거야. 최영주도 성지은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성요한이 헤드헌터의 아들로 자라 고통 속에 살게 하면서도 입국 닫으며 살았다고요. 자신의 아들은 억울하게 살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한 최홍주도 알고 보면 성요한의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서준의 뇌수술 테이프를 비서실장에게 건네지만 않았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이탈이 돌아오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었던 성요한인데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고통받는 정바름에게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됩니다. 실험체 조사 자료를 보면 사페임이 확실해 보이지만 통제를 하고 살았었는데요. 오즈가 송소호를 트리거로 결정해 일부러 송소호의 주소를 문자로 알려주면서 자기들 뜻에 따라 정바름의 사페 스위치를 켤 수 있게 만들었죠. 근데 애초에 정바름은 송소호를 찾아서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정바름을 가엾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바름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달아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제작진의 기획 의도는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후반으로 갈수록 오즈의 실체를 알아내는 과정과 급하게 전개되는 떡밥 회수 때문에 고무치와 오봉이가 정바름에 관한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된 후 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유 없이 급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연출의 디렉션 때문일까요? 아니면 편집의 문제일까요? 이제 한 회만 남겨둔 상황에서 최상위 프레데터의 종말로 마무리 짓는 것도 빠듯할 텐데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갈수록 잘못된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오즈의 행각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오즈는 신념이라는 미명 아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그 중심엔 최영신 비서실장이 있었고요. 고무치도 정바름의 주치의를 통해 알게 된 번호가 청와대로 향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최영신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고에는 최영신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도 증거 부족으로 내보낼 위기라고 했습니다. 긴급 체포 후 48시간 내에 증거가 없으면 내보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증거를 확보할 만한 게 있습니다. 가짜 이모가 가지고 있었던 실험체 AB 성요한과 정바름의 종단적 관찰 조사 내역이 있고요. 정바름에게 약을 처방해준 주치의가 남모르게 녹화해둔 한서준의 수술 장면 영상도 있습니다. 또 신상 형사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김성준의 노트북은 오즈와 연결되는 창구이기 때문에 확보만 하면 다 나올 텐데요. 이 모든 증거가 있다 한다 해도 최영신이 꼬리 끊기를 하고 쏙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 뒀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페 정바름이 최영신의 뒤통수를 치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9화 엔딩에서 최영신의 집을 직접 찾아가죠. 데니얼에게 받았던 최상위 프레데터 명단은 바로 최영신이었습니다. 최영신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신념이라면 오즈를 비롯한 주변인들 목숨 따윈 안중에도 없는 냉혈한이었죠. 정바름은 최영신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은 사페로서 한통속이 되자고 속이면서 최영신을 잡기 위한 덫을 놓을 것 같습니다. 일망타진을 위한 속임수를 쓸 듯한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신상 형사가 죽기 전 입버릇처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는데요. 아버지가 선두와 표 차이가 많이 나지만 대권 후보라는 점을 은연중 계속 밝히고 있고, 신상이 당한 현장에서 다크히어로의 흔적들이 나오면서 죽음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다음 주 혼란 속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는데 이것에 뭔가 숨은 반전이 있지 않을까요? 신성민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아들의 의로운 죽음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대권 유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여권이 물러나고 신성민 정부가 세워지게 될 텐데요. 인품이 좋은 신성민 의원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희망을 보여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바름처럼 철저하게 통제해왔던 연기였다면 정말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요. 과기부 재무 3과와 같은 또 다른 조직이 암암리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최영 씨는 예전부터 킹메이커로 정치판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펼쳐왔지만 말 그대로 킹메이커일 뿐 진짜 대권을 잡는 사람이야말로 사페라면 소름이 끼칠 것 같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신성민 의원이 극 최상위 프레데터라면 힘이 빠질 것 같네요. 한편 홍주가 한서준에게 선전 보고한 내용이 어떻게 보여질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정바름이 용서치 못할 프레데터로 밝혀진 만큼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방식은 정바름이 직접 아버지 한서준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서준이 자기 아버지라는 걸 몰랐다면 모를까. 이제 알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처단하긴 어려울 텐데요. 홍주는 어떤 방식으로 한서준에게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죽여줄까요? 2달 동안 시청자도 실험쥐가 된 것 같은 마우스. 이제 마지막 인간 헌터 추적극이 펼쳐집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럴만하다, 그럴 수 있다는 결말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 작자였습니다.